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태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산악훈련 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고, 저는 이 밑에 주차장 근처에서 식물들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예전에 캠핑장도 있고 했는데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캠핑장 같은 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캠핑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에서 제가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아주 정력에 좋다고 밤에 문을 연다고 알려져 있는 야관문입니다. 이게 이제 약명으로는 야관문인데 정식 명칭은 비수리입니다. 콩과 식물이라서 질소 성분을 몸속에 축적하는 효능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리고요. 옆에 있는 건 돌콩이나 새콩인데 이건 꽃을 봐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이런 야생 콩 종류도 콩과 식물이잖아요. 이 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뭐 밥하는데 넣어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쑥 종류 중에 요즘 제가 쑥을 또 자주 알려드리고 하는데 쑥 종류 중에 제비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잎을 보시면 꼬랑지 모습이, 끝에 모습이 꼭 제비 꼬랑지를 닮아서 제비쑥이라고 부르는데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기린초입니다. 돌나물과의 기린초이고요. 자, 이런 식물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요거는 청가시덩굴, 한국의 아스파라거스라고 알려진 밀나물하고 흡사하게 생겼는데 여기 줄기에 보면 가시, 아주 억센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가시덩굴인데 청가시덩굴도 처음에 올라오는 새순을 나물로, 그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나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비나물입니다. 나비나물은 잎이 2장씩 어긋나게 하면서 이렇게 생겨났죠. 이게 꽃이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요거 나비나물은 이렇게 포기가 무리지어서 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고 한번 만나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하면서 여기 입자루 사이에서 이런 꽃이, 장화같이 생긴 꽃이, 이쁜 꽃이 핍니다. 이렇게 피는 게 나비나물이 있고요. 네잎갈퀴, 광릉갈퀴, 이런 식의 이제 꽃들은 다 이런 식의 색깔만 약간 다를 뿐 피어납니다. 나비나물이고요. 자, 요 식물 중요한데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약초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꽃이 지금 없네요. 여기는 습한 곳에 좀 자주 나는데 보시면 잎이 3장씩 돌려놨네요. 3장씩 돌려난 게 뭐가 있을까요? 잔대도 있고 또 도라지도 3장씩 돌려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앵초가입니다. 앵초가의 단연생 초본 식물인 좁쌀풀이에요. 노란색 꽃이 총상화서로 촛불같이 피는데 노란색 꽃이, 자잘한 꽃이 이쁘게 핍니다. 자, 여기는 꽃이 피어 있는 이제 기린초가 있고요. 여기는 뭐 기린초, 나비나물, 청가시덩굴, 그리고 요거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이렇게 잎이 펴면 온나무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물풀의나무, 들매나무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잎 갈라지는 여기 맥주위에 보시면 가시, 뾰족한 침같이 생긴 가시가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전부 두릅입니다. 우리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두릅이고요. 요거는 줄딸기네요. 줄딸기, 동굴로 뻗어나간 줄딸기.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네는 열매가 맺혔는데 여기는 이제 꽃이 피네요. 남자들한테 좋은 남종목이 이제 열매를 남정실이라고 해서 남자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알려진 쥐똥나무, 백합과 식물이라서 꽃이 이뻐요. 쥐똥처럼 열매가 생기는데 향도 좋고 열매는 남자들한테 좋은 그런 자양강장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덩굴성 식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물로는 먹지 않고 약으로 쓰는 세모래 덩굴입니다. 풀이 아니고 반 목본 식물입니다. 요거 제가 따로 나중에 이제 약초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초봄에 올라올 때는 색깔이 붉은 게 꼭 먹을 수 있는 나물처럼 생겼는데 나물로는 아니고 약초로 쓰는 새모래 덩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지꽃도 드문드문 보이고요. 이것도 양지꽃이네요. 양지꽃이고 요거는 분홍색 붉은 빛을 띠는 수원무당버섯이네요. 그죠? 제가 여기 자루를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분홍색 색이 띠고 갓도 그렇게 보인다고 했죠. 여기 주름살은 흰색이고요. 요거 수원무당버섯은 냄새를 맡아보면 과일향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제 손하고 비슷한 색깔을 띠죠. 자, 요런 수원 무당버섯과 종류들은 맛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뭐 심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독버섯도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하기 어려우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둥글레도 많이 있고요. 기린초 있고요. 둥글레는 우리가 산행을 하시던가 어디 깊은 산 가셨는데 뭐 먹을 거는 떨어졌고 조난당했다 싶으면 이거는 높은 곳, 낮은 곳을 안 가리거든요. 뿌리를 캐서 생으로 드셔도 되는 비상식량이자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이거 다 캐서 뿌리를 밥에 넣어 먹던 그런 자양강장식품이고 구황식물이었습니다. 초봄에 올라오는 연한싹은 나물로도 괜찮고요. 이 모루덩굴도 있습니다. 모루덩굴도 초봄에 올라오는 거 독이 없어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먹을 게 많아서 안 드셔서 그렇지 신맛은 좀 나지만 식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자 또 열매는 맛있는 과일이고 또 여기 나오는 이제 달의 수액은 임산모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간을 해독시키는 작용도 뛰어난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모루덩굴은 먹으면 안 되냐? 모루덩굴은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드셔도 됩니다.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것은 이게 맛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고 억세냐 부드럽냐 그런 차이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식용도 될 수 있고 약용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루덩굴입니다. 하고초네요. 그죠? 여기 꽃이 이제 요거는 이제 피어나는 분홍색,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꽃이 있고 요거는 이제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죠. 요럴 때 이제 채취해서 요걸 약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 5대 항암 약초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꿀풀입니다. 꿀풀은 마주나게 하고 줄기에 털도 많고 보시면 사각이에요. 꿀풀은 사각이라서 꿀풀과 식물들은 거의 줄기가 사각이죠. 그래서 이 식물 공부하실 때 어떤 과냐? 그러면 그 과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면 식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꽃이 안 폈지만 꿀풀입니다. 요런 모습도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뭐 산행하시면서 이렇게 등산로 주변, 임도 주변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물은 제비꽃 중에 둥근 털 제비꽃입니다. 여기 보면 털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작잖아요. 이제 손톱만 하지 엄지손톱만 조금보다 큰데 이게 큰 것은 꼭 시나물만하게 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약으로도 다 쓰인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냐초 생활. 자, 보시면 요거는 왕고들빼기입니다. 왕고들빼기인데 어떤 분이 잘라갔죠. 다 잘라가고 여기 또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를 왕창 꺾어버리면 한 번밖에 못 먹는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한 장씩 한 장씩 뜯다 보면
두고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올라오는 거 놔두면 씨앗이 생겨서 내년에 또 번식이 되겠죠. 이거는 양지꽃이고요. 여기 보니까 꿀풀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꿀풀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거 바닥에 있는 요것들 다 씨앗이 떨어진 꿀풀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만나시게 되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꿀풀입니다. 여기 전부 다 무더기로 떨어진 꿀풀이고요. 요거는 이제 둥글레인데 조금 이상하죠. 요 보시면 꽃이 여러 개 달렸잖아요. 지그재그로 달렸죠. 그죠? 열매가 지그재그로 달린 거 보니까 꽃도 요쪽 지그재그로 폈다는 거 알 수 있죠.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처럼. 요거는 죽대라는 둥글레과 식물입니다. 요런 식물도 있고요. 이런 식물도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꽃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형성됐다가 열매가 달리고 중간에 요런 둥글레들은 요런 이제 마디가 있긴 한데 요거는 도드라지게 마디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죽대라는 둥글레과 식물입니다. 다 뿌리가 둥글레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밭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식물은 미역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봄철에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 옆에 있는 요 식물은 같이 있으니까 미역치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줄기 입자루에 보면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 뒤돌아서 이렇게 딱 보면 하얀 빛이 돌죠. 요거는 하얀 빛이 안 돌고 요거는 솜나물입니다. 같은 국화과 식물인데 요거는 솜나물이고 요거는 미역치입니다. 미역치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잎이 넓잖아요. 잎이 넓은 요 식물은 물풀의 나무입니다. 쓴맛이 강해서 나물로는 잘 먹지를 않고요. 요거는 쑥이에요. 나무처럼 생겼는데 멀리서 보면 쑥인데 넓은 잎 웨잎쑥입니다. 잎이 한 장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와서 웨잎으로 한 장씩 이렇게 생기는 넓은 잎 웨잎쑥. 쑥 종류는 모든 쑥들은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잎이 조금 작은데 미역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미역치가 아니에요. 요거는 미역치가 아니고 담배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이 노랗게 피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면은 곰방대 같은 그런 열매가 달려요. 요건 담배풀인데 담배풀 종류도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일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솜나물, 이렇게 이제 솜나물이 있고요. 요 꽃을 보시면 요거는 1년에 2번 꽃을 펴요. 봄에 이제 꽃이 펴서 수정이 한 번 되고 가을에 피는 것은 수정이 안 되고 폐쇄화라 그래서 자기가 혼자 밑에서 꽃이 펴서 올라옵니다. 꼭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둥그런 솜사탕 같은 꽃이 피기도 하는데 요거는 벌써 씨앗을 다 날려버린 그리고 이제 묵은 싹만 남은 겁니다. 자, 숲을 거닐다가 요런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꽃 요렇게 피는 거. 뭐 무슨 새 꼬리, 짐승 꼬리처럼 생긴 요 꽃. 요 꽃도 앵초과입니다. 앵초과의 큰 까치 수영입니다. 자, 큰 까치 수영이 있고 까치 수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까치 수영은 전체에 털이 없어요. 매끈매끈합니다.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까치 수영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털이 굉장히 많아서 큰 까치 수영하고 구분이 되는데 큰 까치 수영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이는데 까치 수영은 일부 지역에서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설명할 때 큰 까치 수영은 커서 큰 까치 수영이고 까치 수영은 좀 작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큰 까치 수영, 작은 까치 수영은 털이 있냐 없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식물이라는 게 그늘에 있으면 우짜랄 수도 있고 걸음기 없는 땡볕에 나가면 이 큰 까치 수영 아주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이 큰가지 수영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가물고 거름기 없는 곳에서는 작고 거름기 풍부하고 유기질이 풍부하고 그늘진 이 숲속에서는 커지는 게 식물들의 이치입니다. 생리입니다. 여기 보라색 꽃이 핀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석잠풀이라는 꿀풀과의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여기 뿌리가 골뱅이처럼 생긴 초석잠의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뿌리는 골뱅이처럼 생긴 석잠풀의 대용입니다. 꽃 이렇게 생긴 꽃 잘 보시면 이게 습한 곳, 습지 주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 확인하셔서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또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꿀풀가라서 뭐 기침 나고 하는데 열나고 여름 기침, 감기 이런 데 상당히 또 좋습니다. 전초는. 요거는 뭘까요? 개망초죠. 계란꽃 개망초입니다. 개망초고 요거는 집신나물. 집신나물은 보면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잎들도 보이시죠? 요럴 때 이제 채취하셔서 조금 있으면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 폈을 때 확인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잠풀은 좀 꽤 많죠. 자, 이렇게 석잠풀 비교해 드렸고요. 요거는 거북꼬리, 꼬리가 이렇게 거북꼬리 생겼는데 여기 입자루가 좀 붉잖아요. 요거는 풀거북꼬리입니다. 거북꼬리, 거북꼬리 요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쐐기풀과 종류인데 저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어린 순을 나물로 다 드셔도 되고요. 뿌리를 저마, 뭐 동북저마 요런 식으로 이제 약명이 있는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뿌리를 캐면 나물로 못 먹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풀밭이고 개망초가 좀 있고 산딸기 나무 있고요. 노랗게 꽃이 핀 이 식물은 자, 애기 똥풀입니다. 애기 똥풀은 독초라서 약으로 쓰기는 하는데 독초라서 우리 일반인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개망초. 개망초는 어디든 많아요. 요 개망초 잘 보고 확인하시면 쓰임새가 많고요. 요 식물은 마주나기하고 줄기에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주 미세한 털이 있네요. 줄기에 마주나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긋나기죠. 밑에서는 마주나기 했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오면 어긋나기를 해요. 식물들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잎을 보시면 톱날이 형성된 피치명 이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흰 꽃이 피는데 여기 흰 꽃도 있고 약간 자주색 나는 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 등골나물이 5종류가 있어요. 서양 등골나물, 골등골, 벌등골 이렇게 이제 향등골나물까지 5종류가 있는데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약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이 요 위에서 이렇게 피는데 흰 꽃이 핍니다. 좀 이쁘겠죠? 요거는 굉장히 크죠. 식물체가 굉장히 큰데 요거는 큰 게 아니 요걸 보고 크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좀 작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백지라고 알려져 있는 한약재, 뿌리가 한약재고 위에 부분은 구리대라는 산형과 식물인데 이 여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새순 올라온 거 요런 부분을 초봄에서부터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걸 드시면 되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많은데 사시는 분들은 잘 안 드시고 없는데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못 찾아서 난리죠. 구리대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거는 얼핏 보면 집신나물처럼 생겼는데 양지꽃처럼도 생겼어요. 위에 고라니가 뜯어 먹었는지 다 뜯어 먹었어요. 잎집이 생기면서 지그재그로 생기는 식물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미가에 요거는 물량지꽃입니다. 습한 곳을 좋아해요. 여기에 노란 꽃이 피는데 꽃이 또 굉장히 작습니다. 지상분이 이렇게 한 1m 가까이 크면서 꽃은 상당히 작아요. 여기 전부 다
잎은 딱 3장씩 달리기 때문에 세잎 양지꽃 또는 집신나물처럼 보이지만 물량지꽃입니다. 자, 여기 씨앗들이 떨어져서 여기 구리대들 어린 싹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저기 묵은 싹에서 떨어진 그런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옆에 있는 식물 동글동글 하잖아요. 잎이 요 끝에가 뭐 요거는 벌레가 먹어서 그렇지만 요 끝에가 뾰족하지 않고 거의 뭐 계란형이잖아요. 요거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자꾸 물풀의 나무 잎이 둥글다 요거 알려드리는 이유, 지리산 최고의 나물 그 들매나무라고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비교 설명하려고 요거 물풀의 나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원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아마 이 땅바닥에 깔려 있으면 요게 산삼딸로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요 식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캐나다 딱총나무는 무슨 베리라고 해서 이 열매로 잼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딱총나무입니다. 자, 접골목 나무를 말려놨다가 뼈를 잘 붙이는 접골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나무가 이 딱총나무인데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들빼기 산에서 난다 했고 산쓴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역치입니다. 미역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보면 나비나물이네요. 나비나물은 2장씩 딱 달리면서 지그재그로 형성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또 한 포기가 여러 촉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찾기 쉽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집이 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 이제 하얀 꽃 앵초가의 큰가치 수영을 보면서 영상을 마칠 건데요. 앞으로도 들매곡과는 계속 이런 이제 꽃이 핀 모습, 꽃이 피었다가 또 열매가 맺힌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면 또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공유하고 나눔할 수 있는 건 나눔하는 그런 건전한 문화를 이어가는 들매곡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